안녕하십니까. 정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이겨놓고 싸운다. 슬기로운 법 다루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블리스 네트워크스의 CEO이자 대표 변호사이고 로펌 제아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컨텐츠는요. 슬기로운 법률 다루기로 제가 정했습니다. 누구냐 넌 처음 보는데 예, 저는 정준영 국제 변호사이고요. 카이스트를 나왔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동국대 법대랑 이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이제 블리스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차렸고, 그리고 제아 로펌에서 파트너 변호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양력은 뭐 이 정도인데요. 제 주된 영역은 기업법, 계약법, 그리고 상표 특허법, 그리고 소송 전략, 협상 등이 제 주된 전략적인 어떤 스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삼성하고 애플 소송을 맡았고요. 그렇다고 삼성과 애플 둘 중에 어느 편이 아니고 삼성과 애플이 저의 반대쪽이었어요. 그리고 애플이랑은 뭐 천문학적인 액수로 협상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 소송은 뭐 V사나 세계적인 회사죠. 그리고 C사를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좀 장난 아니잖아요. 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한테 사건이 약 한 40건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도 그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송 가액은 제가 다루는 사건은 뭐 2조 5천억 정도 되고요. 올해만 해서 국제거래 계약 관계해서 지난 4월에 1조 5천억 정도, 그리고 얼마 전에 3,600억 정도의 가액으로 제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인 법률 생태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전문가들 분들 앞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그런데 법률은 아무래도 좀 생소한 파트이죠. 좀 딱딱하고요. 그래서 기업 오너들을 만나실 때 어떠한 부분들을 포인트로 잡아야 될지, 그리고 대표님들께서 이런 소장이 날라왔는데 뭐 어떤 소송의 갈등이 지금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뭐 핀포인트로 좀 알아들으실 수 있고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강의의 주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나홀로 소송. 자, 소송에 걸리게 되면 혹은 소송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자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법률 전문가를 도움을 요구해야 될지, 먼저 그 부분부터 갈등에 좀 사로잡히십니다. 일단은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사소송법 256조에 의해서 무변론 승소, 패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돈을 아끼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아무래도. 뭐 이것까지 뭐 소송 금액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나 혼자 하지 뭐. 아니면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은 패소하십니다. 일단 돈을 아끼시면은 정말 똥돼요. 그리고 억지 소송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대응을 해야 되나?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건데 대응을 안 하시면 또 패소하십니다. 민사에서는요, 일단 내용 증명하고 답변서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의 신청서나 이런 거를 뭐 시간 안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이거는 아무런 어떠한 사유라도 이거는 번복이 안 됩니다. 시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재판에서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전문가에게 해결 방안을 잡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시죠? 내가 혼자 소송을 하더라도 전문가한테 어떠한 부분을 잡고 가야 된다는 방향을 반드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아무래도 피상적인 그런 원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종의 개념적인 거? 그래서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이 안 됐는데, 뭐 그냥 내가 해보지 뭐. 언제건 출석하라. 뭐 검찰에서 뭐 얘기하고 오고 뭐 경찰에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그냥 가서 얘기하지 뭐. 이러다가 그냥 칼을 맞습니다. 자, 법정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목 밑에 칼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연찮게도 오늘 한 8시 정도에 저한테 급하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한 대표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 관련돼서 부산지검에서 본인을 출석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약식 기소가 될 줄 알았더니
정식으로 기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검찰 조사를 받기 전에 경찰 단계에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 그리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반드시 선임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사건은 대표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혐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진술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건이 너무나 중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재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를 오늘 아침에 수임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홈의로 막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은 가래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가만 면하게 해주세요. 네, 노력합니다. 하지만 첫 단추를 항상 잘 꿰야 하는 법이죠. 이미 진술한 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법정 구속이 안 됐다고 해서 목 밑에 칼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 칼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검사님께서 웃으면서 에이 뭐 저희가 잘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고용소송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법은 영미법과 다르게 변론주의가 아니라 서면주의입니다. 즉 아무리 법정에서 이렇게 말을 막 해도 서면을 엄청 잘 쓰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면을 다른 사람이 정말 멋있게 작성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변론을 잘하더라도 결국은 서면이라는 거, 그리고 민사형사소송법에서 이 절차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절차를 지키는 거, 이런 부분을 고용을 하세요.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사건 전체를 맡기는 금액도 뭐 비용이 좀 있겠지만 이렇게 부분만 맡기는 거는 금액이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제 등기라고 해서 이제 등기 업무가 좀 복잡하잖아요. 대표님들께서는 많이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대리를 시킨다든가 전문가에게 맡기고 검토하시고 나홀로 소송을 또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홀로 소송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뭐가 있을까? 먼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재판 중이면은 자기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항상 아침에는 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혹은 형사 포탈에서 나의 의뢰인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재판 양식하고 소송 비용 그리고 절차에 대한 정보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등기소나 법원 경매 정보, 종합법률 정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은 다 일일이 뒤져봐야 된다는 거. 정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죠.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있습니다. 형사는 전자소송을 아직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민사는 전자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법원에 가지 않으셔도 전자로 스캔하셔가지고 절차대로 올리시면 돼요. 내용 증명도 전자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뭐 공인인증서는 뭐 당연히 텍스랑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화하시면 전화 받습니다. 그리고 상황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단 이거는 저소득계층하고 가정폭력 뭐 이런 체불 임금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무료로 소송을 대리를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서비스 수준은 천차만별이에요. 왜냐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서초동에서 형성되는 그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과연 어떤 변호사가 열심히 할까요? 물론 사명감에 혹은 초짜 변호사들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경험 쌓으려고. 판단해보세요. 형사재판 중이라면은 국선 변호인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에 정식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변호사 없이 어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을 같이 선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한 여성분께서 성추행 사건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국선 변호인께서는 정말 많은 사건을 담당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의뢰인의 성명조차, 사건조차 기억을 못 하셨던 우픈, 그리고 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 그 변호사도 몰랐던 그런 우픈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시간, 법률 생태계. 니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